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원내대변인 박찬대 의원입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당측 참석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김민기 제1종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이신 이종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상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오셨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오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오셨습니다. 김민기 종조위원장님 앞에 인사드렸네요. 이현욱 원내수석님 오셨습니다. 법무부를 대표해서 김호수 법무부 차관님 오셨습니다. 김우원 정책기획조정실장님 오셨습니다. 예, 법무부 측에서는 이용구 법무실장,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마강렬 감찰관, 최강규 교정본부장, 차규군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박재혁 대변인, 김수혁 정책기획단장님 등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법무부 김호수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당 특위와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는 매우 높고 강렬합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개혁 조치를 한 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요즘 들어 검찰개혁 추진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특위에서 사건 배당 시스템 등의 핵심적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법무부의 이행 진척이 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고 차관님께서 매주 점검회의를 열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민이 오늘로서 더 이상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도 검찰개혁 특위를 통해서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에서 협력할 일이 있다면 언제나 부산 없이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동원해서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특혜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 시민의 명령은 여전히 준엄합니다. 검찰개혁 입법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힘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은 결의안까지 내면서 공직국회수사처 설치법을 무력화시킨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2004년의 이 일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 정권의 힘빼기 시도는 상식적입니다. 스폰서 검사, 우병우 사태 등 검찰개혁의 요구가 등장할 때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적인 조치는 유보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일쑤였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을 전면 해체해야 합니다. 정관예우나 검찰과 사법기관의 제19 감싸기와 같은 기득권 카르텔도 전면 폐하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입법 준비를 거의 갖추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개혁의 뜻을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공정한 사법기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황골 탈퇴하기까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입법과 별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서 검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8일 법무부가 발표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개혁안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합시다. 검찰개혁이란 오래된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무리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민 공동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송기현 의원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검찰개혁특위위원장 공동위원장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입니다. 이 시청자들 시청해주신 법무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일 있었던 반부패 정책협의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법무부로부터 직접 검찰개혁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기실 만큼 검찰개혁은 이번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발행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8일 법무부가 발표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접 개정, 법무부 감찰 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 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 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증권보호 수사 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한 노력과 고생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동력의 실효성 확보 등은 12월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혹시나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공고한 바 있지만 우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관련 규정을 이미 개정한 바 있지만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을 좀 더 실질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기 검찰개혁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권고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관이후의 폐단을 막고 검찰 내부의 성명하고 분할을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의 기준을 각 검찰청별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발맞추어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이의제기권 강화 권고 역시 이미 1기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수용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검찰 내부의 수평적 조직문화 건설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법무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경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역시 국민의 요구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입니다. 오늘 당정회의는 그동안 추진된 검찰개혁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후퇴하거나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현재까지 제시된 개혁안에 대한 규칙이나 풀령 등의 재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느 정부에서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첫째, 인권 강화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공개 소환을 금지하며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검찰 본연의 업무 강화를 위해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규모 축소를 위한 직제를 개정했으며 검사 파견을 제한하기 위해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셋째,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했으며 법무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추진해야 할 당면한 검찰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피의자의 연락 등사권 확대와 변호사 정관 예우를 근절함으로써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사 단행을 개혁해야 합니다. 둘째, 견제와 균형 원리에 입각한 검찰이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과 인사 제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과 검사의 이의제도, 실효성 확보를 통해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문화를 정립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규칙 재개정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수사 및 공소유지 현장에서 이러한 규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효과를 검찰 외부에서 국민들께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과를 위한 성과 보여주시기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과 더불어 개혁의 성과가 실무에서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올해 내에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특위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검찰은 전 국민적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에 대형 사건 수사라든지 검찰이 스캔일에 중심이 됐다든지 이럴 때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기관으로서의 검찰, 제도로서의 검찰이 이토록 국민적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는 것, 이것이 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검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고 또 아쉬움도 크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부가 스스로 조국 장관이 만들어 놓은 검찰개혁의 틀을 이행하는 데 저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권 규칙이라든지 또는 공개 문제라든지 또는 감찰 지도에 대한 그런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관심이 가는 대목은 검찰의 직접 수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유례없는 검찰 수사관의 존재라든지 지금 현재 특수부의 명칭을 바꾸고 또 서울, 대구, 광주 이렇게 세 곳만 알려놨다 하지만 여전히 웨스트랙에서 기대되고 있는 제도로서의 검찰의 직접 수사의 그 범위는 광범위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오늘 안전을 위해서는 그 문제가 국민에게 안심이다. 국민의 관심에 좀 눈높이에 맞춰질 수 있도록 가시는 성과가 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희 공동특위위원장의 연관을 듣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한 달이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열망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후퇴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정말 역사적인 한 달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교회도에서 그리고 서초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간절함을 표출을 했습니다. 법무부와 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가 6차례에 걸쳐서 개혁안을 권고하고 대검찰청도 경쟁적으로 서둘러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지난달까지 경쟁적으로 개혁에 나서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공백이 좀 길어지면서 개혁의 추진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토하고 있고 지난달까지 경쟁적으로 개혁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 공고안 중에서 특수부 폐지나 축소, 그리고 공개수한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 등 인권보호 수사규정 방안을 발표했고 1, 2차 불고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됐는데 그 이후 사건 배당 투명화나 특히 정관예우 폐지 등 3 내지 6차 권고안에 대해서는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수장이 지금 없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자체적인 검찰개혁이 늦춰질 수는 없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국권이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걱정을 유념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이고 지속하지 않은 검찰개혁은 국회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탈정치화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 국민의 인권보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 달 국회와 정부 국민들의 뜻을 받들는 데 최선을 다하고 검찰개혁을 매듭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호수 법무부 차관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장관 신무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원내대표님, 조정신주위원장님,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님, 의원님들 모두 바쁘신 가운데 검찰개혁 관련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당정협의회, 10월 당정협의회에는 장관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열심히 해왔는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당정협의회를 하는 것은
의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크고 무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귀담아 듣고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서 검찰 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고 또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정협의에서는 법무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끼리 발표해 주신 것처럼 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발표했던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에서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하고 전국 7개 검찰청 특수부를 3개 검찰청으로 축소하는 직제 개정을 완료했고 법무부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3가지에서 7가지로 늘리고 또 감찰 관련 법무부에 대한 보고 의무와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감찰 규정 개정도 했습니다. 또 피의 사실 빌리기, 공개 소환, 또 포토라인에 의한 촬영 등에 대해서 전부 전면 금지하고 또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전문 공무관 제도를 도입한 형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또 별건 수사와 또 장시간 12시간 넘게 조사한다든가 하는 장시간 조사라든가 심야 조사 등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검찰의 수사력을 형사부 공판으로 돌려서 형사부 공판부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 또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의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또 현재 조직과 실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문화를 좀 더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는 방향, 또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추를 위해서 검찰 보고 사무규칙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 등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가는 검찰 운영을 하는 방안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대폭 확대된 법무부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권 적극 행사와 감찰위원회를 공정하고 다양성 있게 확대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 중이지만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법무부 실무 본부장들과 법무부 검찰 개혁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해서 연내 추진 검찰 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해 주신 안들에 대해서도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협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법무부로서는 검찰개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 또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